예, 안녕하십니까. 요번 주 이제 경제 역사 스타파 박상을 쓴 소리인데요. 예, 요번 주는 2460에 800포인트로 이제 제가 10일 CPI 발표 앞두고 일부 차익 실현과 시장이 송화 상태로 접어든다고 그랬는데 여기 빗나갔습니다. 예, 여기 틀렸고 그래서 이제 첫째 주하고 두 번째 주 다 틀렸네요. 야, 이게 맞히기 쉽지가 않네요, 주마다. 어쨌든 두 주 연속 틀렸습니다. 역시 제가 사과드리고요. 예, 이런 게 여러분들도 한번 주마다 20에서 30포인트 이렇게 밴드로 해가지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실력이,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이런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더 근접할 수 있는, 더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좀 더 이제 향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뇌 안에서만 뇌동매매로 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어요. 다 맞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현물을 특별한 초단기로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현물을 지금 아직까지는 오래 갖고 가는 거는 좀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저점이 오는 시기가 아니까지는 현물을 아직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뭐 난 딴 거 한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딴 거 하면 되고 어쨌든 다음 주는 저는 2480에 810포인트 2480에 810포인트 그러니까 즉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남부의 새로운 뭔가 새로운 안 좋은 기운으로 인해서 확전 소식이 좀 더 불거지고 실적 시즌 마무리로 차익 실현과 새로운 조정 국면으로 저는 일단 2480 810포인트로 보겠습니다. 자, 3주 연속 틀리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어쨌든 전체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하락장입니다. 하락장인 상태에서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제 조정받는데 요거에서 이제 좀 틀린 거지. 제가 지금 하락 기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저는 계속 하락 기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이 올 연말에 12월에서 1월 사이에 누군가는 부러져서 항복점이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 립세션 연착륙을 저는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꺾인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번 주는 시황이 일단은 미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 나올 기대 속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는 조금 좋은 점이었어요. 좋은 영향을 줬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실적 기업들의 가이던스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하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더 큰 상승은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는 2,500을 넘기기 힘들다고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2,550까지는 갔어요. 갔는데 저는 그 이상은 터무니없다. 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제 2,550을 다시 재진입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은행의 이제 3분기 추정치가 아마 1.4에서 2.5%로 상향됐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미국이 아마 조금 더 지금 실적 장세보다는 이 GDP 상향 때문에 이제 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 금리 인상, 부담 누적 우려 등으로 성장 훼손에 대한 민감도도 미안하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요. 여기 방송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악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주요 산업 섹터에서 수요 부진도 매크로 환경과 직결될 만큼 향후에 주식시장이 영향권 안에 머물러 있어서 저는 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들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에너지로 더 힘들어가지고 지금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치포 동맹 이슈에도 노출돼서 이건 밑에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제가 이따가 미중 무역 갈등 속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정치적인 사항과 세부 조항의 악영향이 지금 계속해서 노출될 겁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이 증시는 계속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국내 시장이 2200에서 2450포인트로 봐야 된다. 2200에서 2450 정도 안에서 올 연말로 끝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거의 그 안에서 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미국의 서비스 부문 지수가 높아져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성이 이제 확산되고 있지만 이제 10일 날에 이제 나온 물가 지표가 이제 근원 CPI는 지금 이제 유지가 됐고 전월비 이제 전체적으로 0.3% 포인트가 이제 낮게 나와서
이제 금리 인상 조절 속도론이 이번에 FOMC 회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게 이제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하고 운송비는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기준 주거 비용하고 식료품하고 나머지 카테고리가 좀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요건 아직도 연준 의원들끼리는 또 역시 논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가를 계속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긴축을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완화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놈이 더 맞는지 아닌 게 더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또 2분기 비농업 생산성 지수가 전분기 대비 4.6%로 감소 둔화세를 기록한 것도 맞아요. 살짝 좋게 나왔는데 과연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게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인플레가 고점에 이르렀던 증거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연준이 계속 향후 긴축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새로운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원 CPI가 최소 12월에서부터 둔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가을서부터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꺾인 건 맞아요. 꺾인 건 맞는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났고 대외 환경이 지금 유럽이 에너지로 지금 가격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서 먼저 제 생각에는 유로존이 12%대, 영국은 14%의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미국만 지금 물가가 좀 떨어진 거지 다른 나라는 물가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글로벌 피크아웃이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예요. 근데 미국 내에서만 보면은 피크아웃은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인플레가 본격적으로 완화된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다른 신흥국들은 내년에 더 힘들 거라고 지금 전망들이 나와서 아마 올 겨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새로운 뉴스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SEC가 이제 지금 불공정 거래 그 다음에 탈세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코인베이스를 지금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이제 비트코인 그쪽 가상화폐는 이제 규제법이 빨라질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이제 내후년 정도면 이제 디지털 관세나 탄소 중립세가 이제 다시 대두가 될 거예요. 그때 가서는 코인 세상에 와도 또 규제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게 침체장으로 가지 않았으면 벌써 이제 나왔을 얘기들인데 그게 이제 저거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회사들은 지금 미국은 20% 세금 걷는 걸로 이미 끝났고 이제 지금 남미 같은 경우도 지금 광산이나 광물을 국유화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2차 전지가 10년 안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국가가 돈을 벌려고 여기서 국유화 시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유럽도 에너지 쪽은 국유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국유화 시켜서 한국전력처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잔존한 상태에서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좋은 점은 또 블랙록이 이제 이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저기 요새 그 하나 내놨는데 비트코인 지적 익스포즈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현물 비트코인을 출시했어요. 일명 프라이빗 신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근원 CPI 중에서도 식품 가격이 4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피크아웃은 맞지만 미국은 향후 다시 나빠질 것으로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일단 글로벌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근데 다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을 얘기하자면 지금 치포동맹 쪽도 얘기를 하자면 지금 치포동맹 가이드라인이 대충 나왔는데 대중국 10년간 신규 투자 금지, 비우호적 국가 시설 투자 금지, 2차 전지는 수년 내 북미양 부품 75% 이상 사용해서 조립 판매할 것, 이것에 반하는 국가는 무조건 보조금 없이 특별관세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최소 2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해서 마이크론선은 이제 메모리 비중을 미국 내에서 10%로 올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퀄컴은 모바일 반도체를 50% 이상 미국 내 5% 이상 50%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 때문에 중국이 지금 자급자족을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든지 지금 반도체 메모리를 더 늘리려고 할 겁니다. 자급으로. 미국은 미국대로.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과연 지금 수요 둔화 때문에 저게 떨어지는 걸 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장장기 미국하고 중국이 각각 자급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결국은 단기적 악재가 아니라 장장기 악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정부가 이게 대책을 세워서 세밀한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예 없었어요. 원래는 이걸로 지탄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걸로 지금 지탄 받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 까겠습니다. 예. 저는 작은 거는 안 봐요. 민생이니 뭐니 그거는 그냥 알아서 해야 될 기본 사항이고 이걸 봐서 세부 조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미 늦었기 때문에 저는 이래나 저래나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증거로 대중국 수출이 30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 적자예요. 이게 단기적 이슈라고 보지 않습니다. 악재가 아니라 장장기 악재로 결국은 한번 TV에 나올 겁니다.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빨라요. 보는 게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다른 새끼들처럼 뭐 이렇게 눈깔로 그냥 가시적인 것만 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봅니다. 이게 국제 정세하고 대외 환경, 정치적인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말 그런 것부터 다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해양과 통찰력을 가져야만 이제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전미활동 경제연구소나 연준이 보는 거나 이런 투자 기관들이 보는 거나 은행들이 보는 게 다 달라요. 이게 저점 시그널이나 이런 립세션 오는 거에 대한 기준이 얘네들 주요 지표가 보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연준 베이비지 붐만 보지 말고 그 나머지 얘네들이 주요 지표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투자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실업률 상승이나 중앙은행 금리나 2년물 국채 금리 0.5% 이상 하락, 캐피츄레이션 신호 판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보는 데가 있고 은행들은 이제 예대율이 75%를 돌파했는지 여신 대출 증가율이 5%를 넘었는지 모기지 금리가 다시 7.5% 이상으로 확대됐는지 또 실업률이 4.5%로 가는지 그다음 10년물이 3.5% 넘는지 뭐 이런 걸 다 본다고요. 서로 보는 게 다 달라요. 전미활동 지수는 또 걔네들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걔네는 뭐 개인 소득, 개인 소매 판매, 무슨 산업활동 지수 뭐 이런 거 본다고요. 이게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거 방송 보면은 아직도 버벅거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집에서 그냥 뽀로나 보고 막 그런 논 것밖에 안 돼요. 경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이 국제 환경이나 이런 대회 점점 넓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맨날 경제 방송 보고 자기들한테 의지할 겁니까? 비교만 하라는 거예요. 본인들 거를 믿으라 이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고 오늘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는 국가별 차세대 전투기 현황이에요. 얘들은 현 사업을 전투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 현황을 보면 5세대 전투기 운행적인 나라는 딱 두 나라예요. 미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어요. F-22, 35, 수-52, 35, 57이에요. 중국 거는 카피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고장 나가지고 다시 지금 5세대 다시 연구하고 있어요. 저 새끼들 자꾸 뭐 5세대 하고 있는데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5세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 다음에 A사 레이더에다 IS 스텔스 기능에 이 터빈 제트 엔진을 갖춰야지 이제 국산화를 이뤘다고 보는데 이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그래서 이금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밖에 없어요. 물론 유럽도 하고 있어요. 단 걔네는 5세대가 아니라 4세대 전투기. 자, 중국은 이제 자체 제25 5세대로 하지만 엔진하고 스텔스 기능 러시아 탑재형을 카피해가지고 저번에 들통났어요. 다시 지금 5세대 한다고 지금 뭐 떠들고 있는데 글쎄요. 뭐 하여튼 저는 의문이고 어쨌든 지금 KF-21이 4.5세대가 맞습니다. 지금 5세대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설계로 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안에 A사 레이더하고 IR 스텔스 기능하고 터빈형 제트 엔진만 국산화 된다면 이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 제트 엔진 개발해가지고 지금 협업한답니다. 지금 하나하고 STX하고 찾아보면 돼요. 이거 다
유튜브 찾아보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4.5세대라서 세계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세대는 러시아, 미국, 4.5세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4세대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공분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도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시간 문제. 우리는 이것만 장착하면 이제 5세대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2032년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을 보면은 향후 지금 250대 수출했는데 이제 로키드 마티사하고 협업을 해서 미국에 500대 훈련기를 수출을 하고 이제 중유럽이나 동유럽에 차후 500대를 더 수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얘들이 나중에 다 잠재적인 고객이 되기 때문에 향후 5세대 전투기 KF-21도 1000대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수출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남는 장사예요. 근데 그때 당시 어느 정권이 이걸 반대했었죠. 자주국방 아니면 다 우파가 아니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항상 주변 친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30년 동안 떠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애국심하고 민족주의 없으면 저는 그냥 개새끼로 봅니다. 다 그냥 개 좌파 새끼로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고 이제는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주의 갖고 애착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보면은 미국은 유무인 NJD 6세대 외에 두 건을 지금 하고 있고 러시아도 수호이 36 해가지고 6세대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국이 이제 반도체 수출을 못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빨리 개발을 못할 겁니다. 중국도 자체 제작 위령 5세대 다시 한다는데 글쎄요,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은 쉽지 않을 겁니다. 6세대 5세대가. 그 다음 하는 나라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유로피언 4세대 그래서 6세대로 간답니다. FC 세대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바로 안 돼요. 20년 걸려요. 영국도 일본하고 지금 타이푼 X2에서 이제 템페스트 6세대 해가지고 스웨덴, 이탈리아까지 불러가지고 스웨덴의 사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해가지고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왜 빠졌냐면 미국 장비하고 개발비하고 기술 유출 때문에 빠져가지고 지금 영국하고 눈 맞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템페스트 계획을. 그다음 터키, 인도도 한다는데 AMC 계획 해가지고 근데 얘네는 5세대 나발이고 하는데 지금 훈련기도 없어요. 고등기도 본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한 수 아래라서 저는 실패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4.5세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뭐 우리나라 거를 만약 5세대를 유럽이 사준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빛을 보는 거죠. 딱 공백이 비지 않습니까? 그 2030년대에 우리가 다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딱 봐봐요. 이게 유럽이 6세대로 간다면 빌 거 아니에요. 20년 텅 비는데 그때 뭐 4세대로 지금 영공을 지킬 겁니까? 이걸로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뭐 자꾸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 이게 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똑똑해집니다. 자, 일단은 오늘까지 경제아사 스타파의 박상욱의 선수였습니다.